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60대의 김철수 씨.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온 그가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목격한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장인에게 따귀를 맞고 있는 모습. 그것도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철수 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을 때리던 장인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과연 철수 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전말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회사에서 일했고 아내와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철수 씨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빠, 나 용돈 줘. 응, 여기. 고마워, 아빠. 민수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부자는 아니었지만 항상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철수 씨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여보, 나 일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해. 몇 년 걸릴 것 같아. 어머, 갑자기.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야. 철수 씨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철수 씨는 1년에 한두 번씩만 연락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고 송금을 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그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대학을 졸업하고 민수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철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못 온대. 민수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민수의 아내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녔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이강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설회사 사장으로 꽤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장인 강민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 우리 딸을 잘 부탁해. 네, 장인어른.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좋아. 그런데 말이야. 내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아, 아버지는 해외에서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 그게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자세히 말씀 안 하셔서. 장인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뭐,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우리 딸을 잘 돌보는 거니까.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2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좋은 아내, 예쁜 아이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인 강민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민수야, 너 월급이 얼마야? 아,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겨우 400? 우리 딸이 500을 버는데 너는 가장인데 그것밖에 못 벌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장인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민수는 장인에게 무시당했습니다. 민수야, 차는 아직도 그 낡은 소나타를 타고 다녀. 우리 딸이 타기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곧 바꿀게요. 곧? 언제? 내가 그 월급으로 언제 새 차를 사? 처남들도 민수를 무시했습니다. 형부, 언제 집 살 거예요? 아직도 전세 사세요? 응. 열심히 모으고 있어. 에이, 형부도. 우리 누나가 불쌍해요. 이렇게 가난한 남자한테 시집 와서. 민수는 참았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수진이었습니다. 수진도 점점 민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승진은 언제 할 거예요? 나도 노력하고 있어. 노력? 당신 동기들은 벌써 다 과장됐는데 당신은 아직도 대리잖아요. 미안해. 당신 아버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왜 이렇게 무능해요? 그 말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장인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우리 집으로 저녁 먹으러 와. 네, 장인어른. 민수는 수진과 아이들과 함께 장인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처남들과 그 가족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즐겁게 먹자. 장인이 말했습니다. 식사 도중 장인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들었는데 너 또 승진 탈락했다며?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너 몇 번째야? 세 번째? 네. 에휴, 우리 딸이 정말 불쌍해. 이런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처남들이 웃었습니다. 형부, 그래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다야. 결과가 있어야지. 장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민수야. 내 아버지 말이야. 대체 뭐 하시는 분이야? 아직도 연락 안 돼. 네. 아버지는? 솔직히 말해봐. 내 아버지 도망간 거 아니야? 빚 때문에?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장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닥쳐. 자. 장인이 민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너 같은 무능한 놈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도 감사해야지. 내가 감히 목소리를 높여?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모를까. 지금 같아서는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자. 장인이 또 한 번 민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 바로 김철수 씨였습니다. 아빠. 민수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철수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민수의 빨간 뺨, 겁에 질린 아이들, 냉담한 수진, 그리고 화가 난 장인. 무슨 일이야?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장인 강민이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어떻게 함부로 남의 집에? 저는 민수 아버지입니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장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사돈 되시는 분이군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끼리 이야기 중이니. 가족끼리? 제 아들의 뺨이 빨갛게 부어있는데 그게 가족끼리 하는 일입니까? 철수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민수가 버릇없이 굴어서. 버릇없이? 제 아들이요? 철수 씨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장인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남자에게서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돈 어르신, 제 아들한테 손찌검을 하셨다고요? 철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민수가 저한테 목소리를 높여서. 그래서 따귀를 때렸다. 철수 씨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장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돈 되시는 분,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철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일했습니다. 무슨 일을요? 그냥. 정부 관련 일입니다. 정부? 장인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때 철수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철수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접니다. 네, 그 사안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 보고 올려주십시오. 장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통령? 네, 국방부 장관님께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장인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가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강민 사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해외 파견 요원이었죠. 장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국정원. 그리고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현재는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남들도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해외에 있었던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였습니다. 제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했습니다. 철수 씨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철수 씨는 다시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강민 사장님, 제 아들이 무능하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제 아들이 승진을 못했다고 무시하셨죠? 저는 제 아들에게 따귀를 때리셨죠? 철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성실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입니다. 장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민 사장님,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치인들, 재벌들,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그분들은 저를 알고 있습니다. 장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강민 사장님 회사가 최근에 국방부 공사 입찰에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장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 입찰. 그것은 수백억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장인의 회사 미래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님과 통화할 일이 있으면 강민 사장님 이야기를 잠깐 할 수도 있겠네요. 장인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장인 강민은 철수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식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고 오만했던 가장이 무릎을 꿇다니. 제가 민수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철수 씨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장인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때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제 아들이 원한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수 씨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 생각은 어때? 민수는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욕들, 무시들, 따귀들.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는. 민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저는 장인 어른을 용서하고 싶어요. 철수 씨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수가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장인 어른, 저는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승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못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손찌검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제 아이들 앞에서는요. 장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당신도 변해야 해. 당신도 나를 무시했어. 당신 아버지처럼.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당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무시하지 마. 아이들이 아빠를 무시하게 만들지 마. 알았어. 정말 미안해.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다시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장인 어른, 이 조건들을 지켜주신다면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민수야. 약속한다. 철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 사장님. 네, 사돈 어르신. 저는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들은 성실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할 줄 압니다. 철수 씨는 장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결정됩니다. 제 아들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보지 못하신 건 사장님의 손실입니다. 장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철수 씨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30년간 없어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나라를 위해 일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 곁에 있을게.
할아버지로서 아이들도 돌봐주고. 민수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철수 씨는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준호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철수 씨는 아이들을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자주 올게. 처남들도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부. 죄송합니다. 저희도 형부를 무시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형부를 존중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수진도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무시했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는 민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빠, 어서 오세요. 응, 손주들은? 애들은 방에서 놀고 있어요. 철수 씨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해줄 말이 있어. 네, 아빠. 아빠가 30년간 국정원에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 그중 하나가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야. 네. 너는 장인어른을 용서했어. 그게 진짜 강한 거야.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한테 배웠어요. 아빠도 항상 조용하지만 강하셨잖아요. 철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그 후로 장인 강민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명절 때 민수네 가족이 찾아갔을 때 장인은 먼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어서 와. 수고했어. 네, 장인어른. 앞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민수는 놀랐습니다. 네. 아버지. 그래, 그렇지. 민수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했어. 장인은 민수를 위해 직접 상을 차렸습니다. 처남들도 달라졌습니다. 형부, 요새 회사는 어때요? 응, 괜찮아. 승진 소식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축하해드릴게요. 고마워. 수진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 아니야. 당신이 먹고 싶은 거 해줄게. 고마워, 수진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드디어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되었습니다. 여보,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 수진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철수 씨, 민수네 가족, 그리고 장인네 가족. 민수야, 축하한다. 장인이 축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과장이면.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철수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축하해. 내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지은이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짱. 우리 아빠가 최고야. 민수는 아이들을 안으며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장인도 처남들도 무엇보다 자신을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장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강민 사장님, 국방부입니다. 입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장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회사가 선정되셨습니다. 장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입니까? 네, 사장님. 김철수 자문위원님께서 사장님 회사를 강력히 추천하셨습니다. 자문위원님께서는 강민 사장은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인은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인은 바로 철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장님이 변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민수를 잘 대해 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보답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은 울먹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여름에 가족들이랑 제주도 갈까? 장인이 제안했습니다. 좋죠, 아버지. 우리 다 같이 가자. 철수 사돈 어르신도 모시고. 네, 좋은 생각이세요. 휴가 당일 두 가족은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은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철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하지만 아빠가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래요. 영웅은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의 일을 한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 네. 저도 그런 사람이 될게요. 철수 씨는 손주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두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변에서 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 장인과 철수 씨는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요. 철수 씨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강민 사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변하는 겁니다. 네. 이제 알았습니다. 민수는 좋은 아들입니다. 그걸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사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수지는 호텔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1년 전 생각나? 응. 그때는 정말 미안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는 당신을 정말 무시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돈을 못 번다고, 승진을 못한다고 무시했어. 하지만 당신은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 수진아, 당신은 좋은 남편이야. 좋은 아빠야. 그리고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민수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잘해보자.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키스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날, 철수 씨는 민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왜 30년간 집을 떠나 있었는지 궁금하지? 네. 궁금했어요. 아빠는 해외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했어. 위험한 일이었지. 여러 번 죽을 뻔했어. 하지만 아빠는 살아남았어. 왜 그랬을까? 왜요? 너 때문이야. 너와 엄마 때문이야. 너희를 다시 보고 싶어서 살았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켰잖아.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아빠, 저는 아빠처럼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야. 너는 아빠보다 훨씬 대단해. 아빠는 적을 상대했지만 너는 가족을 지켰어. 그게 더 어려운 일이야. 철수 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아들. 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3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장인의 회사는 국방부 프로젝트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준호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네 가족과 장인네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족. 20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수는 딸을 데리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빠 떨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빠 딸인데. 민수는 신랑에게 딸을 건넸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 네, 장인어른. 객석에는 철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8순이 넘은 할아버지. 철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철수 씨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얼마 못 살 것 같아.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하지만 아빠는 행복해. 너를 받고 손주들을 받고 증손주도 볼 수 있었잖아. 지은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가장 자랑스러운 건 너야. 너는 힘든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어. 가족을 지켰어.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아들.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오늘의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일까요? 돈, 권력, 지위?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가족을 지키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입니다. 김철수 씨는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권력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민수는 장인에게 무시당하고 따귀까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장인은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장인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네 가족은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무시하고 계신가요? 혹시 외형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힘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